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1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이런저런 조치가 정말 정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구인을 하겠다. 강제로 구인하겠다. 그러다가 밤 9시가 돼서 돌아갔죠.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다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어제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접견 금지, 심지어 가족인 김건희 여사까지도 다 접견을 금지를 시켰고, 오늘은 편지도 다 주고받지 못한다. 이 명분은 무슨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또 서울구치소에 또 구인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가지 않고 오후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왜 가지 않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공수처는 아예 무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곧 검찰에 기록을 넘겨야 되고 손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들의 이 존재감을 각인시켜서 어떻게 하든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에 좀 선처를 바라는 듯한 그래서 뭔가 한 건 올리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계속 나온다는 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공수처 수사는 뭐 처음부터 이 수사권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이제 종료되고 곧 검찰에서 빨리 조사 기록을 넘기라고 하니까는 뭐 넘겨도 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사권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이 조사 이런 것을 검찰에 하고 나서 기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이런저런 행태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헌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성부를 봐야 되는, 그리고 또 성부를 보려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계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 첫 육성 변론에 났습니다. 잠시 오후 2시부터인데 오후 2시부터 첫 육성 변론에 나서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2시부터 시작되는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줘야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앞으로 오늘뿐이 아니고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원래는 생중계까지 요구를 했었죠. 그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하는 것을 생중계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헌재의 심리 내용은 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녹화가 돼서 영상이 뜹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전에 언론에서 속보로 계속 이제 보도를 하겠죠.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이 속보로 보도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할 수 있는 핵심은 그 부분이죠. 지금 비상계엄을 왜 선포를 했는가? 비상계엄, 그리고 그것을 또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좌파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내란 우두머리, 민주당에서는 법률 요구도 아닌 내란 수계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란에 대해서는 일단 이 민주당이 불리하니까 이 심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끌어내야 되니까 내란은 헌재에서 또 빼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면은 그에 준하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하는 인물은
이 비상계엄의 선포권을 가진 대통령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가? 국가 비상사태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은 뭐 대국민 담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힌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이재명 대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야당이 국정을 거의 마비시켰다. 예산을 폭거를 하고 예산 폭거를 하고 무차별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상 2년 6개월 동안 국정을 마비시켜왔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2년 6개월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정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경고성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를 여러 가지로 봤는데, 국정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봤는데,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선관위가 이 철저한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수단을 동원을 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오늘 강조를 하는 주안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 편지 아니면은 녹화된 이 대국민 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졌죠. 그리고 의사가 전해졌는데 오늘은 이 현재에서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재판장, 지금 뭐 문형배인데 문형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 또 신문도 합니다. 신문.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물어보면은 그 묻는 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껏 이렇게 나왔던 것은 어떤 녹화된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 SNS 글 같은 것을 통해서 또 편지, 만년필로 직접 쓴 편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야당이 국정마비를 했고 또 그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정부도 들어오고 자, 그 부분을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또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 그래서 일종의 좀 폭탄 발언 비슷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국정마비와 관련한 또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어떤 메가투급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육성을 하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이 재판장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국정마비의 정도가 어떻게 했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그 악기 영향을 미쳤는지 2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비상계엄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또 상당히 많이 집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출석 과정의 동선은 비공개하겠다 이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충돌을 우려를 했기 때문이죠. 경찰은 지금 3,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3중으로 차벽을 쳤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엄령 사태 후에 현장에서의 육성 발언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발언 내용을 비롯해서 또 그 주변 이야기 같은 것들은 오늘 제가 저녁 7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정치쇼에서는 특히 지금 새로운 그 의문이 하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신문도 할 수 있다 헌재가 밝혔는데 재판장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문형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인데 문형배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친분 관계가 지금 헌재 소장을 하는 문재인 때 그 추천을 받았죠. 이 문형배와 이재명의 친분 관계가 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무조건 헌재 심리를 빨리빨리 해서 파면을 시켰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시켰어. 조기 대선을 하고 그래야지 자기 재판 앞서서 조기 대선을 해서 자기가 집권을 하고 이런 이 거대한 이 꿈을 꾸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현재 심리를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탄핵을 그것이 이재명의 최대 목표인데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 이재명과 절친한 관계다. 자, 그러면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 박해를 함께하면서 호영호재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그것은 법조계에서 파단 이야기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 문형배가. 자,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이재명과 문형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지금 취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도 찾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라이브 중국권의 정치쇼 저녁 7시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후 2시 이후에 2시부터 시작이 되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회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죠. 뭐 정청래가 지금 소위 말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민주당 쪽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 간에 또 쟁점을 놓고 이 경론을 벌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또 대답을 하는 자 그런 시간까지 있으니까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폭탄성 발언도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녁 7시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